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셀러리맨의 꽃이라 불리는 대기업 임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힘들다 보니 정리 1순위가 되고 있고 아예 임원 수를 줄이는 추세여서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1000명 중 임원까지 오르는 사람은 평균 4-5명 정도입니다. 임원이 되면 수억 원대 연봉과 자동차 등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인사철이면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의 1차 타깃이 됩니다. 임원 자리마저 줄이는 추세라 생존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4월 임원 수를 25%나 줄인 현대중공업은 최근 인사에서 임원 20%를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129명의 임원을 줄인 삼성그룹도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와 실적 부진 탓에 연말 인사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삼성 안팎에선 최대 20% 감축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은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20여 명의 임원이 포진한 정책본부 축소를 이미 천명했습니다. 작년 임원을 65명이나 줄인 현대차 그룹도 이번엔 리콜 파문과 실적 악화의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고용보다는 임원들에게 더 가혹한 걸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내년에 가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대기업 임원들은 지금 구조조정 한파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올해 들어 30대 대기업의 절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지난 28일까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올 1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매출 상위 3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15곳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곳도 13곳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주력 업종 기업들의 성장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절세 방법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운 뒤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쓰면 유리합니다. 자신이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체크카드와 함께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데 반해서 전통시장은 30%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 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중고차 카드 구입 시 내년부터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상향되고 내년부터 둘째 출산 시 자녀 1인당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해왔다면 한 번쯤 올해 소비를 점검한 뒤 연말까지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취업을 해도 학자금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3년 새 8배 늘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지만 이 중 7,912명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수는 한 해 전보다 49.5% 급증했고 미상환액도 65억 5,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2012년 1,104명에서 이듬해엔 2,722명, 2014년에는 5,294명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배추와 무, 갈치, 오징어 등 밥상 물가의 고공행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는 맥주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내일부터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4년 3개월 만의 인상인데 역대 최대 폭입니다. 500ml 한 병당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약 70원, 음식점에서는 적어도 500원 이상 뛸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를 선두로 소주값 인상이 이뤄진 것처럼 다른 맥주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내일부터 평균 6.1% 올라 전국 1,600여 가구는 가구당 월 평균 1,758원을 더 내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한국 지역 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은 4.7% 인상돼 가구당 월 평균 난방비가 2,241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정부가 수입대두 공급 가격을 7.8% 인상해 중소두부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저소득층도 한 장에 500원이던 연탄값이 15%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에선 택시요금 인상 요구가 거셉니다. 자동차용 액화 천연가스, LPG 가격 하락에도 물가와 인건비가 인상된 만큼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택시조합 건의를 바탕으로 3년 만에 요금제도 조정 검토에 착수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다음 달 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과열 양상을 빚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주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고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도 0.03% 하락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온 강남구 개포동, 잠실 일대 재건축 단지 등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숨죽인 채 정부 발표만을 기다리는 분위기라 거래가 올스톱됐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들의 전언입니다.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 업체에서 3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자신들의 고객 유치에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품권과 현금을 미끼로 2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콜센터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두룩합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았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사장인 49살 진모 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정보 300만여 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업한 동종업체 사장들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영업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뿐 아니라 은행 계좌 번호까지 저장돼 있었습니다. 진 씨 등은 이 정보를 활용해 서울과 부천, 경기 지역에 콜센터 5곳을 차려두고 550만 건 이상의 인터넷 가입 유치 광고 문자를 보내는 등 영업에 직접 사용했습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27억 상당으로 되는데요. 순수한 순 매출은 어떤 고객들에게 상품권, 현금 지급한 나머지 빼면은 7억 6천만 원 정도. 경찰은 총책인 진 씨와 콜센터 직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사장들을 추적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로봇이 송아지에게 젖을 주고 사료량도 알아서 조절해주는 축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가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서도 소 200마리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방 기자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수유 로봇을 찾아가 스스로 젖을 먹습니다. 한우도 자동 사료 급여기에 들어가자 적정량의 사료가 쏟아집니다. 가축목에 걸려있는 인식 장치는 먹은 양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농장 주인은 스마트폰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축산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개체별로 꼼꼼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출하 시기나 발정 시기 등까지 농장 주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대부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장주 혼자서도 200여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우리 3박 5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것만 믿고 갔어요. 가서도 뭐 잘 먹고 있구나. 데이터로 확인하고 또 영상으로 확인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면 축사 내부 환경을 날씨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축사 환경이 쾌적해지고 가축 질병이 감소하는 등 동물 복지 실현에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개발할 때는 그냥 자동화 장치 그 자체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스마트 농장을 하면서 그 자동화 기기에 네트워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스마트팜이 되었고요. 그 네트워킹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고. 농진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구자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축산 ICT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한류 스타 김수현과 밴드 FT 아일랜드 보컬 이홍기의 프로볼러 도전이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김수현과 이홍기는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16 한국 프로볼러 남자 22기 선발을 위한 2차 실기평가전에 나섰지만 평균 192.3점과 177.2점에 머물러 기준 점수인 평균 200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차 선발전에서 평균 214.6점의 빼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김수현은 2차 선발전에서 평균 7.7점이 모자라 프로볼러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모모에 가입하겠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저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글쎄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같은데요. 뭐 보험 같은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어렵죠. 지난 2015년 노동절에서 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인데요.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네, 보신 것처럼 정답은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네,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왜일까요? 오늘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모습 정말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이 미국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호감도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취임 전에 48%였던 호감도가 58%로 크게 올라선 건데요. 하지만 미국인들의 노동조합 조직률,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가입률이 12%라니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이 10.2%로 미국보다도 낮았고요. 전체 조합원 숫자는 193만 8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데요. OECD 통계를 비교해보면 OECD 평균은 29.1%입니다. 우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죠.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낮고요. 60%를 웃도는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북유럽 국가들은 과반수가 훨씬 넘네요. 한국과는 한 6배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먼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62.9%였습니다. 북유럽 국가 수준이죠. 그런데요, 100명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12.3%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게다가 3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2.7%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몰랐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값을 내면 한 30%대는 돼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요, 바로 9988 법칙 안에 있었습니다. 이 9988 법칙의 의미는 우리나라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전체 노조 조직률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거군요. 자, 그런데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통 뉴스에서 보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또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파업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사측과 노측이 임금 협상을 벌이다가 서로 입장차가 커지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는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대기업 공장 근로자 노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파업을 하면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멈추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강력한 협상 무기를 가지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큰 공장이 멈춰선다면 이 회사 측에서도 결국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도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협상이라는 걸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또 노동조합이 있어서 파업을 하게 되더라도 그 파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정부도 노동 개혁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개선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꼭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80% 정도고요. 독일은 75%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1.6%로 상대적으로 훨씬 낮죠. 게다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이 비율은 49%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임금 차이가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의 힘이 세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를 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놔둬서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이 서두에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유급 가족 휴가와 병가가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을 강조하고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강력한 단체를 만들어라 이런 거죠. 이렇게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더 많은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상을 하고 또 협상이 불리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노동 3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데이터 뉴스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